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운전을 1년 가까이 하신 분이 자동차에 있는 P버튼, 이 P버튼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초보 운전이시고 주변에 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모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로가 아니라 항상 평지 주차만 하셨다면은 그 버튼을 사용하실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정차를 하고 기어를 파킹해 놓으면은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저절로 잠기는 차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버튼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이시면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파킹 기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P버튼이라는 게 이 P버튼이죠. 파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버튼인데요. 자, 예전에는 주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사이드로 당기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도 많이 했죠. 이렇게 당기는 이런 형태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버튼식으로 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많이 사용이 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전처럼 막 당기는 맛은 없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동식 브레이크가 많이 쓰이는 추세죠. 자, 우선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주차 기어. 자, 요거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라는 거는 우리가 운전할 때 맨날 오른발로 밟는, 자, 요게 바로 브레이크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해야 할 때 이거를 꼭 밟아주는 거죠. 이 브레이크는 4개의 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호스로 이어져 있죠. 브레이크의 자세한 원리 같은 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바퀴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퀴를 보시면 요 안쪽에 금속판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자, 이 금속판을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도 디스크형, 드럼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뭐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라고 해요. 캘리퍼라고 있고, 요 안쪽에 보시면은 화면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모가 되는 그런 재질의 딱딱한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으면은 이 캘리퍼가 꽉 조여지면서 브레이크 패드와 이 브레이크 디스크, 이 금속판이죠, 그게 꽉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찰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그때 고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시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브레이크 패드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으시면은 이 브레이크 디스크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브레이크 디스크도 오래 사용하시면은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유압에 의해서 그 브레이크 액에 의해서 발로 브레이크 패드를 밟는 그 크기만큼 이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디스크를 눌러주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힘껏 밟을수록 더 큰 힘으로 브레이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브레이크는 4개의 바퀴 모두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때는 기본적으로 4개의 바퀴 모두가 작동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제동 장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그 방금 말씀드린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되겠죠. 이제 엊그제도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려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기사를 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엑셀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운전할 때마다 왼쪽은 브레이크, 오른쪽은 엑셀, 이렇게 외우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자, 평소에 운전하실 때 요 뒤꿈치를, 요 발의 뒤꿈치를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 뒤쪽에다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으실 때 이렇게 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밟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운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브레이크 뒤쪽에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을 때는 뒤꿈치를 피벗으로 해가지고 뒤꿈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엑셀을 밟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엑셀을 밟아주셨다가 다시 브레이크 밟을 때 이렇게. 그럼 발이 정위치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밟게 되겠죠. 그리고 엑셀을 밟으실 땐 다시 뒤꿈치는 붙인 채 이렇게 밟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른 운전이에요. 근데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파킹 브레이크, 맨 처음에 이 소개해드렸던 그거죠. 파킹 브레이크가 요즘에는 버튼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이 파킹 브레이크도 역시 바퀴에 작용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주차를 하신 후에 차가 움직이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예요. 방금 말씀드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유압으로 4개의 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파킹 브레이크도 바퀴에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4바퀴에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뒷바퀴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쫙 잡아당기면은 모터가 지직하고 감는 그런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터가 뒷바퀴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아주는 겁니다. 뒷바퀴에 와이어가 당겨지면은 그 와이어는 뒷바퀴에 있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뒷바퀴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이게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이거를 세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와이어가 더 팽팽하게 뒷바퀴를 잡아주기 때문에 파킹 브레이크 힘이 더 컸겠죠. 경사로에 세웠는데 이 파킹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파킹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파킹 기어인데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기어가 컬럼식이라고 해서 스티어링의 컬럼 여기에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해가지고 파킹 기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킹 기어가 체결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파킹 기어를 체결하면은 이 파킹 브레이크를 알아서 잡아주는 그런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파킹 기어는 파킹 브레이크와는 다르게 그 뭐 바퀴를 잡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파킹 기어는 그 변속기의 기어, 톱니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톱니바퀴에 고리를 걸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아요. 이 파킹 기어는 말 그대로 그 기어가 움직이지 않게 거기 고리만 걸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도 강하지 않고, 그래서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 파킹 기어만 건 채로 그렇게 차를 세워두면은 차가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경사로에서는 파킹 기어뿐만 아니라 이제 파킹 브레이크도 단단하게 채워놔야 하는 거죠. 결국 파킹 기어는 변속기와 고리를 걸어준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뒷바퀴를 잡아준다. 파킹 브레이크의 경우 뒷바퀴를 잡아주는데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손으로 잡아당기는 그 사이드 브레이크에 와이어가 연결돼 있어서 그 와이어가 뒷바퀴 양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제 전동식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 대신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와이어를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식도 있고, 또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양쪽 바퀴에 모터를 각각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직접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형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원리는 비슷합니다. 보통은 뒷바퀴, 차량에 따라서 뭐 앞바퀴까지 잡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뒷바퀴이기 때문에 비상사의 경우 주 브레이크가 먹지를 않는다,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래도 정진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제동력이 뒷바퀴만 잡기 때문에 제동력이 약해서 아무래도 제동 거리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가 제동을 할 때 앞바퀴 뒷바퀴가 50%씩 제동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앞바퀴가 제동력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차가 정지를 할 때는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앞바퀴가 더 큰 제동력을 받아서 보통 브레이크는 앞바퀴가 먼저 달아요. 타이어도 앞바퀴가 먼저 닳죠.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만으로 그 움직이는 차를 제동을 하면은 제동력이 아무래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와 파킹 브레이크, 파킹 기어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겠지만 초보 운전자 분들이나 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